새 정부 내각을 구성할 국무총리, 그다음에 장관 등의 인선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이제 당선과 거의 동시에 지금 사실상 임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만 있고 그 밑에 총리라든지 장관,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있게 되죠. 하지만 지금 새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으로 꾸리는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새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수위가 없이 말씀드린 대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된 만큼 취임 초기에 뭐 국무회의 의결 등이 필요한 정책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 이럴 경우에는요, 당분간 뭐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 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래도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나을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어쨌든지 간에 그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과의 일종의 동거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내각도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출발한 탓에 이 195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지각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구 정부의 동거는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는 거류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에 60일간의 인수위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대통령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기존 내각과의 동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내각을 구성하려면 결국 총리가 우리 헌법상 인사 재청권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 총리 인선부터 해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확정 직후, 그러니까 당일에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수석급도 그날 발표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장 내각과 이 참모진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당일은 해야 됩니다. 아마 내일 당선되시는 당선인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9대 문재인 정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빨리 안정화시키면서 직무를 수행할지에 대한 어떤 선례들은 일부 남아는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당장 시급한 과제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준비들은 각 캠프에서도 미리 해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는. 그런 점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에서 정부가 조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반대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정부는 조속하게 출범해서 국정을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대선은 이제 오늘 오후 8시면 끝나고 내일 아침에는 당선자가 정해지고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각종의 정쟁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고 정부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인데 6월 5일 임시국회에 또 상당히 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죠. 공직선거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다뤄보겠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 통합과 그리고 새 정부의 어떤 그 경쾌한 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아울러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 총장께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집권당이었던 이제 민주당에서 일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권 이유상 그때가 사실상 이제 첫 정권 교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소야대 정국이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물론 이제 DJP 연합 정권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민주당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소수 여당일 수 있는 국민의힘이나 가령 개혁신당이 되더라도 결국 내각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초기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도 그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DJ가 집권을 했을 때 전 YS 정권의 총리였던 고건 전 총리가 바로 퇴임을 하지 않았고 각 장관들의 재청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임 정권의 총리가 재청권을 행사하는 그런 정도의 여야 협치가 가능했던 상황이고요. 지금 물론 그 전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서 생긴 대통령 보궐선거이긴 합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은 경쟁이고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은 힘을 좀 실어주는 네. 협치를 해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는 2석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일당 이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되고요. 이른바 강제적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에 가장 뛰어난 분들, 전문가들을 국무위원으로 선임하는 팀 대한민국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